w3schools.com에서 Learn CSS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CSS 튜토리얼 해당 챕터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는 CSS까지 되겠습니다. 자, CSS 튜토리얼이 여기 있는데 CSS 튜토리얼 처음부터 쭉 이 챕터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쭉 보면은 우리가 배울 챕터들이죠. 쭉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S Advance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거에 CSS 1, 2가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CSS 3라고 과거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Advanced라는 이름으로 새로 타이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CSS Advanced에서도 또 배울 게 많이 있고 그 이후에 또 CSS Responsive 우리가 앞에서 종종 나왔었죠. 반응형 웹 디자인, Responsive 앱 디자인, 그 다음에 그리드 여기까지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배워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SS 튜토리얼의 첫 부분인 여기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 위주로 쭉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Translate to 한국어 이것으로 이렇게 봐서 이해가 영어로 바로 이해가 어렵다면은 이것을 한글로 바꿔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CSS는 HTML에 어떤 스타일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종종 CSS가 소개가 됐었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CSS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전체 구성, 스트럭처가 HTML처럼 또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example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 example들을 쭉 보고 배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example이 있다. 그리고 그 example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실행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병행하면서 이해하도록 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body 부분을 보면은 자, 이렇게 간단하죠. My first CSS example. 자, 그래서 위에서 CSS 이 부분이 여기서 스타일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배울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HTML처럼 어떤 디자인이 가미가 안 된 스타일이 없는 이런 거고 이것을 우리가 스타일을 CSS를 이용해서 부여를 했을 때 자, 스타일 바디 부분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H1은 이렇게 그 다음에 P는 폰트 패밀리를 이걸로 폰트 사이즈는 더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CSS가 되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example이 있다. 스트럭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CSS 템플릿이 또 있는데 CSS 템플릿이 이것을 이용했을 때 우리는 쉽게 CSS에서 미리 정의한 클래스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쓰면 되겠어요. w3.css 템플릿 이건 조금 더 간단한 거고 단순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준 과제 넘버 2는 bootstrap 이게 바로 bootstrap.css 템플릿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템플릿이 어떻게 이용되는 건지 여러분들 실제 과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 HTML 또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엑서사이즈가 있고 퀴즈 테스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전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케이. 서티피케이트,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하고 실제 그걸 자격증을 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고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w3schools.com이 이걸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그런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덕션. CSS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웹페이지에 HTML로 구성된 웹페이지에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쉿이다. 캐스케이딩은 이제 직렬로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스타일을 어떤 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스타일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여되는 그 스타일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쉿. 여러 번 우리가 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CSS는 화면에 그리고 또 다른 미디어를 쓴다면 다른 미디어상에 보여지는 그런 것을 디자인할 때 사용되는 언어다. CSS에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CSS 데모가 되겠는데 여러 페이지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디자인을 어떻게 CSS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자,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또 바꾼 거고 스타일 시트 이것도 전혀 틀리게 이렇게 보이는데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이 없을 때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스타일 쉿을 이용해서 똑같은 HTML 내용인데 우리가 디자인을 바꿔서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CSS 튜토리얼을 배우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게 없나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인트로덕션이죠. 자, 인트로덕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쭉 봤죠. 왜 우리는 CSS를 쓰느냐? 그건 이제 아무래도 웹페이지 디자인을 좀 더 멋있게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느낌이 UI, UX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CSS를 쭉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이렇게 CSS의 어떤 엘리먼트의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엘리먼트 또는 태그를 선택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래서 선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elector.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property 어떤 속성 값은 어떻게 이 중괄호 속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 속성과 속성 값이 여기에 이 바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H1에는 선택한 H1에는 이 디자인 여기에서 정의한 속성과 값 이 속성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CSS가 과거에 이것을 디자인을 하려고 했을 때 H1에다 섞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했을 때 폰트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든 것을 이렇게 각 태그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었고 뭘 좀 디자인을 바꾼다 하면은 전체를 손을 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걸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CSS에 뭐 한 군데 또는 뭐 인터널리 또는 뭐 외부에 파일로 익스터널 파일로 둬서 한 군데서만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전 웹페이지 디자인을 한꺼번에 쭉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포털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왜냐면은 웹페이지 개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웹페이지를 한두 개 가지고 그냥 연습 삼아 한다면은 CSS를 뭐 인라인으로 하건 인터널리 같은 웹페이지 상에서 CSS를 이용하건 외부에 있건 큰 대동소이한데 굉장히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웹 페이지를 우리가 디자인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CSS는 굉장히 일을 좀 많이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신텍스를 먼저 보면은 신텍스는 앞에서 간단히 배우긴 했지만 먼저 이제 H1 이것이 바로 이제 셀렉터가 되겠고 이게 태그명 또는 엘리먼트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선택된 이 엘리먼트 태그에 어떤 디자인을 적용시킬 건지 속성과 프로퍼티와 밸류 또 여러 개의 속성과 밸류를 나열을 해서 이 엘리먼트 선택된 엘리먼트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선언한 부분이다 또는 디파인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선택자 P 이 태그에만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컬러는 레드고 이거는 이제 그 글씨 컬러가 레드고 텍스트 얼라인은 이제 배열은 중간에 한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꿔가지고 또는 뭐 샤프로 해서 어떤 컬러를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텍스트 얼라인을 우리가 CSS에서는 코멘트 모드로 만들 때 이렇게 여러분들 C에서 배운 것처럼 슬래시 애스터리스크 슬래시 하면은 이게 코멘트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컬러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텍스트 얼라인은 우리가 특별히 언급을 안 하면 디폴트가 있죠. 디폴트는 레프트가 되겠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얼라인이 되어 있죠. 자, select는 HTML 엘리먼트 또는 태그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디자인을 우리가 적용할 태그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본 것도 반복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자, 그 중에 이제 ID 어떤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름을 부여해서 그 이름이 있는 것만 뭐 엘리먼트가 틀려도 좋으니까 이름이 있는 것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부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이 있는 거 샵하고 아이디명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이디는 이제 유니크하게 그 이름을 부여해서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아이디 페라원. 자, 이 샤프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HTML 태그에서 ID 속성이 있었죠. ID는 페라원. 이게 이제 ID 이름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스타일에서 정의할 때 이것을 이제 ID를 지칭하는 샤프 또는 해시 이 캐릭터를 써서 그 다음에 이 ID 이름을 쓰면 이것도 바로 다른 CSS의 형태가 되겠어요. CSS의 셀렉터. 앞에서는 태그명 또는 엘리먼트명이었지만 이건 ID명이죠. ID명도 셀렉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ID 이름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노트 부분이지만 ID 이름은 이름으로 시작할 때 수는 없다. 넘버로 시작될 수는 없다. 숫자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HTML 할 때도 배웠었죠. 이건 이제 속성으로서 클래스 속성이 있었는데 CSS 클래스 셀렉터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꼭 엘리먼트명 또는 뭐 태그명만이 아니라 셀렉터는 이렇게 실제 예를 보면은 점 찍으면은 그것은 클래스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클래스. 그 이름 뒤에 더트 뒤에 있는 것은 클래스명. 거기에 적용시킬 속성과 값. 자, 여기는 클래스가 여러 군데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아이디는 유니크하게 쓰이는가 하면 이렇게 클래스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똑같은 클래스명을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바꿔보고 간단한 거니까 바꿔보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P 또 선택자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앞에서는 그 도트 앞에 어떤 엘리먼트명이라 그런 게 없었지만 우리가 이 도트 센터 이거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 앞에 P를 두면은 P에 속한 이 P 패러그래프에 속한 거기에 있는 센터도 이렇게 다른 데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것만 특별히 스페시픽하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P가 되겠고 이건 H가 되겠는데 만약 이것을 없앤다면 더 제너럴하게 그냥 모든 센터 클래스 이름을 갖는 태그들은 전부 다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떤 하나 이제 앞에서 P를 했으니까 H1에만 적용을 한다. 그럼 H1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도 이제 클래스 여기서 센터라는 클래스명에서는 센터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것을 디자인을 이렇게 여기다 부여를 했는데 이 속성과 속성 값으로 또 다른 클래스명 라지라는 클래스명을 만들어서 거기는 주로 폰트 사이즈 이제 그걸 크게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컬러를 또 온라인을 센터하고 레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씨 크기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명을 나열하면 되겠어요. 클래스명을 여러 개 클래스명이 이 안에 다운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글씨체도 폰트 사이즈도 300%가 되고 그 다음에 센터로 온라인이 되고 또 컬러도 레드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불필요한 것 좀 닫고 자, 그 다음에 유니버설 실렉터 또 편리하게 어떤 하나의 실렉터만 그 엘리먼트만 또는 태그만 선택하는 게 있었는가 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전 HTML 태그들을 엘리먼트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전부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에스테리스크는 전체를 선택하는 선택자가 되겠어요. 전체의 엘리먼트, 전체 태그들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에스테리스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그룹핑 실렉터가 있는데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예를 보는 게 더 쉽겠는데 이 디자인을 꼭 H1에만 적용시킨 게 아니라 H2에도 P에도 이런 것을 적용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이렇게 컴마로 H1, H2, P 하면은 H1에도 이런 거, H2에도 이거, P에도 이거. 만약 이 그룹핑을 안 넣는다면 일일이 H1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 이렇게 하고 H2 중괄호 하고 이렇게 하고 속성값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겠죠.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우리가 이 속성과 값을 이 스타일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은 해보고 엑서사이즈 등등은 자,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스타일 시트 이 CSS 스타일 시트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CSS를 이제 집어넣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가 이제 external 외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같은 파일의 윗부분에 스타일 스타일 사이에 internally 넣는 방법. 그 다음에 inline 라인 속에 한 엘리먼트 라인 속에 스타일의 애트리뷰트 명 그것을 가지고 하는 방법. 우리가 세 가지를 이미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CSS에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카테고리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외부에 외부에 뒀다 하면은 우리가 그걸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HTML 링크 태그다.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은 스타일 쉿이고 그 다음에 hrefs, hypertext referencing 하는 이 파일명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같은 폴더가 아니라 다른 폴더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패스네임 적어주면 되고 또 다른 서버에 있는 것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풀 URL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항상 똑같겠어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건 어떤 경우건 파일을 가져오는 건 다 같은 방법이 되겠어요. 자, My Style CSS 이 부분이 이 부분 익스터널에 있는 거니까 다른 파일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는데 여기 이미 실행시킨 게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게 외부에 있는 건지 자, 여기는 없으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가미한 건데, 여기서는 뭐 이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죠. CSS 관련된 스타일 정보가. 그렇지만 외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끔 잘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카피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카피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카피해서 어떤 파일명이건 상관없는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일단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에 이것을 테스트, 이걸 지워버리고, 자, 여기에 이걸 붙여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스 여기, 자, 여기서 그 밑에 이름이 mystyle.css죠. mystyle.css. 자, mystyle.css. 자, mystyle.css인데, 이렇게, 이걸 카피. 이름을 이제 바꾸면 되니까, 이것을,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다가 넣고, styles.css니까, 이것을 테스트 여기서 styles, 이름을 바꾸죠. 같은 폴더 내에 있으니까, styles.css로.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기에 파일에서 오토 세이브를 해놨으니까, 자, 바로 저장이 됐겠죠. 자, 이걸 두 개 나눠서 본다면 두 개가 다 보이겠죠. 자, 스타일, 이거. 이렇게. 자, 이것을 실행을 시키는데, 고울 라이브가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울 라이브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것이 서버에서, 서버는 자체 내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27.0.0.1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포트 넘버 5500으로 정해놓은 이것이 서버로서 이제 이걸 가져와서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와서 이 서버로부터 이걸 실행시킨 것이 이것이 이 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비, 자, 백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블루인데 이 부분을 뭐 여러분들이 바꿔보면 되겠어요. 바로 바꾸면은, 자, 바꿔보죠. 다른 조금 확실히 차이가 있는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은 한 1초 후에 바로 라이브 서버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This is heading 하고 뒤에다가 뭐 이미 어떤 뭐 글씨를 이렇게 넣어보죠. 그러면 1, 2초 후에 또 바로 또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거의 화면에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결과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 자, 여기서는 이제 프로퍼티 밸류하고 유닛이면 20하고 픽셀이죠. 이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컨벤션과 연관되는 건데, 여기에 20과 픽셀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지 마라. 단위하고 이렇게 숫자는 바로 붙여 써라. 그 다음에 인터널 CSS를 보겠습니다. 인터널은 이렇게 하나의 파일 속에 위에 스타일 태그 속에, 엘리먼트 속에 이렇게 스타일이, CSS 스타일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가 되겠어요. 외부에는 없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해보기 바라고, 여기서는 이 내용으로 일단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런 컬러, 그 다음에 여기 컬러가 이런 H1 컬러가 이런 컬러, 그 다음에 레프트 마진 레프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생소한 것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프로퍼티 명칭이 상당히 조금 번거롭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될, 경험을 통해서 익혀야 될 부분들이 되겠어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프로퍼티 명칭이. 인라인 CSS. 인라인 CSS는 문자 그대로 라인 속에 스타일이라는 이건 속성이죠. 앞에서 스타일은 태그 엘리먼트명이었지만 인라인에서 여기서의 스타일은 이제 H1 이런 태그 속에 있는 스타일이라는 속성, 애트리뷰트 명칭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 다운표 속에 property colon value, 콤마로 분리하고 property colon value 이런 포맷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 개가, 이제 중첩적으로, 익스터널에서도 어떤 H1에 대해서 컬러가 디파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널리도
같은 파일상에 또 위에 익스터널에 있는지 모르거나 또 일부러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익스터널 스타일 쉿과는 틀리게 거기는 네이비로 되어 있지만 오렌지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라인도 또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놈이 더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 건가?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여기서 링크에서 일부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네이비 컬러가 되겠고 스타일 안에 있는 것은 오렌지 컬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게 반영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뒤에 있는 놈 오렌지가 가장 최근 거죠. 그래서 이 H1에 이제 인터프리팅 하면서 H1 이게 반영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컬러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만약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 뒤에 이 순서대로 가면 또 설명이 되니까 이것이 링크가 이게 뒤에 나왔다. 외부에 있는 건데 뒤에 나왔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게 항상 늦게 없어지고 최근께 반영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인라인이 반영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인라인이 먼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익스터널에서 정의한 컬러가 네이비였죠. 네이비가 반영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렌지가 아니라 다른 컬러로 바꿔도 여기 익스터널이 정의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캐스케이딩 오더라는 게, 캐스케이딩을 이제 이렇게 직렬로 쭉 놓은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게 이제 반영이 된다. 그랬을 때 캐스케이드에 이제 인라인, 이게 프라이어리티가 있는데 프라이어리티를 먼저 보면은 인라인에 있는 게 제일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이건 인터널이건 이제 그 헤드 섹션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밑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낮은 것이 브라우저에서 디폴트로 정의하고 있는 거 있죠. 자,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정의가 안 됐을 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낮다. 자, 엑서사이즈 등등을 해보고. 그 다음에 CSS 코멘트,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이 코멘트는 이렇게 C에서 사용하는 코멘트처럼, 이걸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로 닫으면 되겠어요. 또 여러 줄인 경우 이렇게, C에서처럼. 자, C 언어에서처럼 코멘트문은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이건 HTML하고 틀리죠. HTML은 이렇게 꺽쇠 느낌표, 마이너스, 그리고 코멘트 문장, 그 다음에 마이너스, 꺽쇠 닫기. 이런 신텍스였는데. 자, CSS 컬러. 이 컬러는 앞에서 우리가 HTML에서 컬러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CSS 그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세히 컬러에 대한 내용은 똑같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쭉 보면서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컬러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경우라든가,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여기에 이제 프로퍼티 명칭만, 컬러 표현하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이 속성명을 어떻게 CSS 속성명을 쓸 건가, 그걸 이제 익혀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 이렇게. 텍스트 컬러. 텍스트 컬러에 이 컬러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라는 속성명이 있으니까 그걸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컬러 표현하는 건 앞에서 표기하는 그 컬러에 대한 표현 방법 그건 똑같고. 자, 보더 컬러. 보더 컬러는 이렇게 보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보더 컬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보더하고 이건 이제 쇼트핸드 속기법이 나중에 소개가 될 텐데 속기법 보더를 해놓으면 보드의 두께, 보드의 선의 타입, 보드의 컬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주면 되겠어요. 쉽게. 자, 그래서 이것은 속기법 쇼트핸드 인데 쇼트핸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컬러 밸류. CSS 컬러 밸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다. 자, CSS 컬러 표기법은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쭉 한번 어떤 게 있는 건지 똑같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RGB로 표현하는 것, 10진법 숫자로. 그 다음에 이건 헥사 값으로 해시 캐릭터 써가지고 샤프 또는 샤프 캐릭터 써가지고 RGB 3바이트죠. 그 다음에 Hue, Saturation, Lightness 그렇게 해서 그 값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알파 값을 넣어서 이렇게 투명도죠. Transparency 어느 정도 투명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앞에서 표현했던 것과 같기 때문에 바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RGB 컬러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RGB는 레드, 그린, 블루를 10진법 숫자로 0부터 255죠. FF 헥사값으로는 그게 255니까 이것을 이렇게 조절해 보면은 어떤 RGB 값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A를 넣어서 A는 끝에 A는 알파 값인데 그 투명도 트랜스페런시가 되겠는데 0이 완전한 투명 상태이고 이런 투명도가 전혀 없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어요. 자, 알파 값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대신 그게 진하다 이거죠. 투명하게 하는 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헥사 값으로 했을 때 16진법으로 RGB가 되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값을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세 디짓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RGB 6자리를 이렇게 속기법으로 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RRGGBB 그것을 이렇게 RGB로, 그래서 FF00CC를 줄여서 F0C 이렇게 하는데 실제 FF00CC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Hue Saturation Lightness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Hue 값, Saturation 값, Lightness 값에 따라서 컬러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알파 밸류를 트랜스페런시 알파 밸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지만 바꿔서 투명도에 따라서 또 이 컬러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CSS 백그라운드. 자, 백그라운드에 대한 속성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컬러에 대한 것,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것, 백그라운드가 그 백그라운드 실제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즈가 적었을 때 이 백그라운드 전체에 채워야 될 크기는 이게 크고 그랬을 때 그게 반복되는데 그걸 어떻게 반복시킬 건지 리피트,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어떻게 이렇게 부착을 시킬 건지, 포지션은 어디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예를 가지고 쭉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트핸드 프로퍼티 우리말로는 이제 짧게 또는 속기로 표현하는 거가 이제 뒤에 건 다 떼버리고 백그라운드만 써주면은 속기로 그 뒤에 나열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속기법으로 표현하는 거. 자,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표현하는 것 앞에서 배운 컬러 밸류를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페시티는 이제 불투명도가 되겠고 트랜스페런스의 반대가 되겠어요. 오페시티가 1이면은 오페시티 밸류 1이면 이렇게, 자, 낮으면은 이렇게 투명한 상태. 오페시티라는 속성명으로 이렇게 해줘도 된다. 우리말로는 이제 불투명도가 되겠는데, 이 알파 밸류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앞에서 배운 거 중복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을 때 백그라운드 대시 이미지하고 그 URL 해서 거기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그 URL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멀리 다른 서버에서 가져올 때는 또 풀 URL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백그라운드 리피트. 금방 앞에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HTML 할 때도 종종 나왔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는 알았는데, 자, 백그라운드 리피트는 이제 실제 예를 안 봤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미지 사이즈가 한번 앞에서 보죠.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반복이 여기서 디폴트는 반복시켜서 전체 풀 사이즈를 이렇게 화면이 크더라도 다 채우는 거니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은
자, X축으로만 한번 리피트 시켰다. X축으로만. 그럼 X축으로만 쭉 된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만, 그 뒤에 나오겠는데, Y축으로만 한다. 그러면 Y축으로. 이게 실제 백그라운드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되겠어요. 리피트해서, 반복을 안 시키면은, 자, 이렇게. 이것을 리피트를 시키면은, 이렇게 꽉 채운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앞부분에, 이 부분은 좀 큰, 나무니까, 여기에서, 아까 이 그레디언트가, 원래 이미지가 뭔지 좀 혼동되는데, 노 리피트 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원래 이미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피트를 하니까 전체 다를 이렇게 채우고, 이쪽으로도 채우고, 그런 거예요. 리피트. 만약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전체를 없애버리면은, 디폴트, 그대로죠. 디폴트가 리피트가 되겠어요. 전체 X축으로 Y축은 리피트 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디폴트가 되겠어요. 자, 불필요한 부분 좀 닫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S 백그라운드 포지션.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어떤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의 위치를 이렇게 이것처럼 이런 나무가 어디에 나오게 할 건지를 백그라운드 대시 포지션 여기에 오른쪽이면서 위에 라이트 탑 또는 레프트 버텀 아래쪽 또는 레프트 탑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이 프로퍼티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예를 보는 게 쉬우니까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싶다. 자 여기 있는데 내가 스크롤링을 해보면은 여전히 픽스트 된 상태 있죠. 이게 픽스트를 썼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성값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스크롤 하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스크롤. 자, 이 부분을 한번 없애보겠어요. 없애보면은 어떤 것이 디폴트인지. 자, 금방 그 스크롤이 디폴트였죠.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쓰건 안 쓰건, 그건 이제 디폴트고. 자, 앞에서 이제 셔트핸드 이건 속기죠. 짧게 이제 표현하는 표기. 자, 백그라운드만 쓰면은 아무래도 백그라운드 대시 뭐하고 쓰는 것이 뒤에 뭐 컬러가 있던가 이미지가 있던가 이런 걸 일일이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리피트 좀 번거로운데 백그라운드만 하나 달랑 쓰고 뒤에 값들을 쭉 나열하면은 자, 이렇게 값들을 쭉 컬러하고 쭉 나열했죠. 컬러 이건 URL 이미지 그 다음에 리피트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위치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 속기법이고, 이 속성명 말고 다른 것들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속기법을 써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속기법으로 써서, 많이 사용되는 건 속기법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속기법으로, 셔트핸드로 여러분들이 쓰면은,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더. 자, 보더는 이제 경계선이죠. 모든 엘리먼트는 이렇게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의 끝부분, 이 부분이 경계선이죠. 여기서 이제 그 영역의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우리가 스타일을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 그 스타일 프로퍼티 명칭이 이렇게 그 선의 모양이 도티드, 대시드, 솔리드 라인, 더블 라인.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이제 참조로 보기 바랍니다. 참조로만. 없는 것은 이제 없는 거니까 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고 히드는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루브라든가 리치, 인셋, 아웃셋 이런 것은 이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다른 더티드, 대시드 그거는 이제 그대로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죠. 한번 보면은 더티드, 대시드, 솔리드, 자 더블 라인. 이게 바로 이제 그루브 뭐 리치 이러건데 여기 이것 봐가지고 뭔지 굉장히 이제 그 확실하지 않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선을 각 그 보더를 위에 탑인데 그 다음에 라이트 쪽, 그 다음에 이렇게 바텀 쪽, 레프트 전체 다를 각각을 틀리게 할 수도 있다. 틀리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믹스해서 이건 보더 스타일에서 더티드, 대시드, 솔리드, 더블 하면은 이것이 탑이고 이거 오른쪽,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왼쪽이 되겠죠. 항시 구순으로. 자, 그래서 구순이니까 이렇게 탑, 라이트 이렇게 시계 방향 순으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그 순으로 그것이 매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더 위스. 자, 보더도 이제 두께가 있겠죠. 보더 스타일도 있었고, 앞에 봤던. 그 다음에 위스도 두께도 있고, 우리가 앞에도 또 이런 애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겠죠.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게 이제 나왔는데, 두께는 같다. 보더 위스도 이렇게 위스가 4개 중에 어떤 것인가를 하려면 4개를 다 이렇게 위스 틀리게 하고 싶을 때 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는 25픽셀. 실제 얘를 가지고 가죠. 소스를 보면은, 자, 맨 밑에 게 이거예요. 25픽셀짜리. 그 다음에 오른쪽은 10픽셀, 여기에. 그 다음에 바텀은 4픽셀, 왼쪽은 35픽셀.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줄 수도 있지만, 값을 이렇게 하나를 갖고, 이 하나를 줘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가 전체 4개에 전체 골고루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개면은 2개 20하고 5다. 그러면 20하고 5하고 그 밑에는 또 위하고 매칭되는 상대적인 반대에 있는 그쪽.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매칭되는 똑같은. 3개 하면은 또 있는데 3개는 마찬가지로 값 주고 이쪽 없는 쪽은 그 앞에 반대쪽에 있는 쪽하고 매칭되는 쪽. 그 두께를 이렇게 정해진다. 다음에 또 마진 패딩 사이즈 할 때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칼라. 칼라는 항시 칼라 값을 표기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이드 칼라도 이렇게 주면은 그 칼라도 마찬가지. 이게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그 순이 된다. 그래서 항시 시계 방향 순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위에서부터. 헥사값,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RGB 값, 또 Hue Saturation Lightness 값. 이건 똑같은데 중복적으로 나온 거니까 바로 뒤로 가겠습니다. 보더 사이드. 보더 사이드 4개가 직사각형이면 4개죠. 4개의 보더의 사이드를 각각을 틀린 스타일을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게. 탑 스타일, 라이트 스타일, 버텀 스타일 이렇게 틀리게.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근데 2개만 줬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에니까 탑, 그 다음에 오른쪽 솔리드. 자, 탑, 그 다음에 솔리드. 이건 상대적으로 대칭되는 똑같죠? 더티드로 되고 이것도 없는데 이쪽하고 대칭돼서 그렇게 이제 어사인이 된다. 다음 패딩 사이즈 뭐 할 때도 값이 원래 4군데 값이 부여되면 전부 다 하나씩 골고루 이렇게 매칭돼서 되겠지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값이 어사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3개가 주어졌을 때. 자, 보더도 마찬가지 숏핸드 보더 프로퍼티가 있다. 그래서 보더만 쓰면 되겠어요. 앞에 뒤에 보더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위스 스타일 이걸 쓸 필요 없이 그래서 편리하게 이렇게 값만 나열하면은 5픽셀 두께의 솔리드 선의 레드 컬러 보드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이 한 전체 보도 중에 뭐 왼쪽 것만 특별히 또는 탑만 찝어서 또는 오른쪽 것만 또는 바텀 것만 찝어서 이렇게 어떤 스타일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텀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SS 라운디드 보더인데, 보더가 조금 더 세련되게 한다고 이렇게 라운드를 주게 하는데, 이 라운드는 온으로 봤을 때 하나의 호가 되겠어요. 90도 정도 되는 원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어요. 그 원이니까 원의 반경이 있겠죠. 그 반경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줄 때 이 라운드니스를 얼마만큼 이렇게 둥글게 할 건지를 정하는데, 그 둥글게 하는 것은 값을 우리가 많이 주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사이즈가 적으면은 아무리 많이 값을 주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값이 이게 사이즈가 크면은 라운드 값을 크게 주면 크게 영향을 주는데, 적은 데서는 이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라운드 값을 많이 주더라도 이렇게 둥글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 보더 레디어스죠. 금방 이야기했던 그 라운드하게 한 것은 이제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의 반경. 자, 원의 반경을 한번 조절해 보겠어요. 자, 원의 반경. 맨 밑에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쭉 있고 그러는데, 맨 밑에 것을 12픽셀이다. 자, 이것을 1픽셀이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5픽셀이다 하면 이렇게 조금 더 라운드가 되는 걸,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른 엑서사이즈는 개별적으로 해보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진. 자, 마진은 여유 스페이스죠. 여유 스페이스. 여유 스페이스인데 무엇의 여유 스페이스냐? 이 엘리먼트의 밖에, 둘레, 아웃사이드. 자, 그래서 마진은 그 밖에 둘레인데, 그 여유 스페이스인데, 그것도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별로 틀리게 각각을 우리가 여유 공간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100픽셀 또는 150픽셀, 이렇게 80픽셀로 줬는데, 자, P라는 것의 마진이 되겠어요. P라는 것의 마진. 마진 탑이 이게 없고 그냥 0이다.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0이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마진 버텀이, 이건 버텀이니까 이쪽인데, 그건 이제, 마진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뒤에 뭐가 없어서 여유 공간이 생긴 건지, 그걸 혼동되는 부분이니까, 바텀보다는 이제 라이트, 그 레프트 쪽으로 갖고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레프트 0. 0일 때는 이렇게. 라이트도 이쪽에 이 정도 굵기에, 이 정도 위스해가지고 더 이상 없어서 그런 건지, 마진이 주어져서 그런지 혼동되니까, 자, 여러분들 체크해 볼 때는 이제 탑이나 레프트를 갖고 해보면은, 그 값을 변경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부터, 없을 때 어떤 거고, 값을 조금씩 더 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진이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10을 주면 이렇게. 레프트 쪽에. 마진도 쇼트핸드 프로퍼티 앞에서 똑같은 요령을 하면 되겠죠.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항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 값이 주어지면, 4개가 주어지면 4개 일일이 매칭시켜서 하면 되고, 값이 또 개수가 좀 3개면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대칭해서. 마진 것은 대칭해서. 자, 2개면은, 마찬가지로. 2개. 자, 보죠. 25하고, 여기 25하고, 그 다음에, 마진이 25하고 50이 적었다. 그러면 25가 이쪽이고 50 이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도 25, 이쪽이 50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진 것,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마진 25픽셀 하면 전체가 네 쪽, 탑 쪽, 라이트 쪽, 바텀 쪽, 레프트 쪽이 전부 다 25픽셀씩 마진이 주어진 경우가 되겠어요. 어떤 경우는 마진을 오토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그 엘리먼트를 센터에 두고 하는데 한번 보죠. 자, 이것에 오토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진 오토 이러니까 이쪽 센터에 두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없애보면은 왼쪽 이렇게 왔는데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이 마진을 이제 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오토라면. 그렇게 센터로 얼라인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자, 여기서 inherit이라는 값도 있는데, 그걸 이제 상속받는다 이 말이죠. 앞에서 값을 상속받는데, inherit이라는 그 상속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속성 값을 주면 되겠어요. 자, margin collapse. 자, margin collapse에 대한 예가 되겠어요. 자, 없이,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bottom 50,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20픽셀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예에서는 H1 엘리먼트 이거죠. H1 엘리먼트가 바텀이 50픽셀이고, 이제 아래쪽은 또 20픽셀인데, 50픽셀하고 20픽셀이 그럼 중첩돼서 70픽셀로 나오냐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콜랩스가 돼서, 50픽셀, 20픽셀 콜랩스가 돼서, 큰 쪽으로. 이걸 두 개를 합하면 70픽셀이지만 70픽셀이 아니고 50픽셀. 그 마치 이게 0인 것과 같이 변화가 없죠. 0픽셀에 들어도. 이게 마진 콜랩스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패딩도 마찬가지 같은 요령으로 패딩은 이제 틀린 게 뭐냐? 마진은 이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그 이제 보도에 바뀌었지만 이 엘리먼트의 패딩은 이 엘리먼트 내부가 되겠고, 그 내부에는 이제 콘텐트가 있는데, 엘리먼트 내에 콘텐트가 있는데, 그 콘텐트하고 이 사이, 그 패딩. 여러분들은 몸과 이제 밖에 그 패딩 재킷을 생각하면은 얼마만큼 두꺼운가. 그 패딩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패딩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top, right, bottom, left 그렇게 주어지고, 값이 이제 틀리게 매칭이 안 되게 주어졌을 때 앞에서 같은 요령으로 매칭시켜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패딩도 셔트핸드 프로퍼티를 쓸 수가 있겠는데, 속기법으로 이렇게 패딩하고 값을 주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top, right, left, bottom, left로 어사인이 된다. 마진과 같은 동일하게 그런 요령으로 한 개면은 전체 동일하게 같은 값이 어사인이 된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 여기서 이제 박스 사이징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올 또 좀 더 중요한 부분인데, 보더 박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세히 배울 건데,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놈 길이하고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웹페이지 디자인할 때, 이 길이가 하나가 쭉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디자인상 이걸 조절을 해서 위에가 우아래가 똑같이 가지런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위스가 이게 300픽셀이죠. 이걸 보는 옐로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밑에 게 박스 사이징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위스가 300픽셀이지만 패딩이 25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디자인할 때 상당히 이제 애먹겠죠. 이걸 맞춘다고 뭐 다른 걸 또 줄이고 뭐 위수도 줄이고 해서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또 뭐 브라우저 화면에 따라서 또 브라우저에 따라서 또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좀 들쑥날쑥하게 보이면은 디자인상 안 좋죠.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박스 사이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하나의 챕터로 중요하니까 뒤에 있는데 미리 간단히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드 박스 해놓으면 이 사이즈가 이 위스가 안에 패딩이 있건 없건, 패딩이 있건 없건 그 사이즈를, 이 사이즈 있죠, 위스 사이즈를 똑같이 300픽셀로 맞춰주는 거예요. 300픽셀은 이 컨텐트 이 300픽셀 이걸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패딩이 많이 있더라도 30픽셀로 하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겉에 이 백그라운드까지 포함한 이 겉에 이게 사이즈가 위스가 똑같으니까 디자인상 더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height and width. 자, 이 부분까지 마무리 지으면 아마 우리 교재에 한국.net 이름 포털 사례 기반의 교재 지금 이제 5주째 A 파트하고 이제
5주째하고 좀 싱크로나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CSS height and width. 자, CSS 높이하고 높이하고 이 높이죠, 높이 그리고 넓이. 이건 이제 디자인상 굉장히 중요한 속성명인데, 여기서 이제 다른 값들도 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픽셀 값이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토, 그 다음에 랭스, 픽셀 값 또는 센티미터 값 이렇게, 그 다음에 퍼센트로도 줄 수 있었죠. 자, 이네릿도 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것, 더 일반적인 걸 보면은, 자, width. 자, 이것은 이제 하이트가 200픽셀이고, width는 이제 이게 줄어들면 이렇게 50픽셀. 이것이 전체, 이 사이즈가 전체가 되니까 width가 그것의 절반 50%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약간 키우면은 그에 따라서 약간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걸 이제 width를 퍼센트로 했을 때 이 브라우저의 뷰포트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의 퍼센티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크면은 커지고 적어지면 적어지고 그렇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이트 100픽셀, 위스 500픽셀, 하이트 100, 위스 500픽셀. 자, 이런 경우이죠. 자, 이게 절대값으로 켜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잘려서 안 보이죠. 화면이 줄어들면. 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편하게 화면이 보이는 스크린 화면이 줄어들면은 좀 같이 줄어들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맥스 위스를 하면은 맥시멈 픽셀 값을 정해주고 맥시멈 픽셀 값은 500픽셀로 하고 맥스 위스는 그 이하로 화면이 적어지면 적어진 대로 이렇게, 아까 것은 안 보였지만 이쪽이 잘려서 500픽셀, 이거 지금 424니까 줄어든 거죠. 500픽셀이 아니고 500픽셀 그대로 절대값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이 화면이 컸을 때 이것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500픽셀의 이제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줄어들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그것을 표현할 때 맥시멈 유스라는 속성명을 써서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A 파트는 이 정도로 해서 1시간 내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